다물 이병두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권시장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디즈니는 홀로 지분을 매각할까요? 또 러시아는 3월 원유 생산량을 줄일 예정입니다. 페이팔의 CEO는 올해 말에 은퇴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주말을 향해 비틀거리며 Storm pulling toward the weekend. 우리가 금요일 세션으로 향하면서 주식은 손실 주간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목요일은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1% 하락하면서 세 가지 주요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강세장에게는 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나스닥은 1.8% 하락했고 S&P 500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부진한 수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리프트는 시간의 거래에서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총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오후에 연설하는 금요일 후반에 연준이 전략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2월 10일 동부 표준시 오후 1시 53분을 기준으로 오늘의 시황을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고 또 오늘의 핵심 이슈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S&P 500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12월 이후 최악의 줄을 향하고 있습니다. S&P 500 월스트리트가 손실 주간이 될 모양새의 끝을 내다보면서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진동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나스닥 컴포지트는 약 0.8%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10포인트, 즉 0.3%를 추가했습니다. 각 주요 지수는 손실로 한 주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거의 1.6% 하락한 S&P 500은 3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수는 또한 12월 이후 가장 큰 일주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우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5%와 2.9%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온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샤나 시셀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가장 최근의 금리 인상, 경제 데이터 및 연방준비제도 연사들이 최근 논평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지수가 장중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려고 노력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셀은 여기에는 약간의 혼합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변동성이 높아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일에 대해 많은 확신을 주는 선행지표에 대해 합의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리포트는 실망스러운 회계 4분기 보고서 이후 3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익스피디아 또한 수익과 수익이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월시티 압도적인 분기로 간주되었던 최신 보고서입니다. 거의 70%의 S&P 500 기업이 보고한 가운데 약 70%의 기업이 해당 분기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어닝스 스카우트에 따르면 이는 3년 동안의 역사적 평균인 79%보다 기대치를 뛰어넘는 기업의 비율이 적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총재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로부터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둘 다 금요일 오후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은 리프트가 잘못된 지침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리프트 주식은 가장 최근의 수익 보고서에서 승차공유 회사의 예상보다 약한 예측에 거래자들이 무게를 두면서 금요일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는 수익을 상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트리트 어카운트에 따르면 이 차량 공유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1분기에 약 9억
7,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 추정치인 10억 9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리프트는 또한 1분기에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 사이의 조정 에디터를 예측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시장 관찰자들은 리프트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버가 차량 공유의 광범위한 회복을 활용하는 데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기술 전략가가 말했습니다. 많은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은 2023년을 시작하는 랠리에 회의적이었지만 일부 기술 지표는 심각한 지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웰링턴 쉴드주의 기술 애널리스트인 프랭크 그레치는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낮은 가격에 대한 논리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치는 대부분의 NYSE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NYSE와 내수당 모두에서 새로운 12개월 최고가가 새로운 12개월 새로운 최저점을 래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치가 현재 진행 중인 약세장 태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미상 너무 복잡하게 얽힌 의미가 없다면 여기 아래의 큰 새로운 다리는 이전의 연속이 아니라 거의 새로운 약세장으로 보일 것입니다 라고 메모는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월 소비자 지출이 강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알파벳은 이틀 동안 시가총액 약 1650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게는 힘든 한 주였습니다. AI 전쟁,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전쟁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근 AI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주가는 약 9% 하락했으며 이는 11월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 속도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회사는 약 16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이뤘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지나칠 수 있고 알파벳은 AI 경쟁에서 매우 강력한 발판을 갖게 될 것이지만 챗봇과 AI가 열리면서 이 오버행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라고 골드만삭스 거래자들은 금요일 메모에서 말했습니다. 천하의 구글이 알파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 전쟁은 클라우드 다음으로 업계의 격파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2월에 상승했지만 면밀히 주시한 게이지에 따르면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상승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6.4로 1월 64.9에서 65.1로 다우존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현재 경기지수는 1월 68.4에서 72.6으로 급등했고 미래 기대지수는 62.7에서 60.3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월의 3.9%에서 4.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5년 전망은 2.9%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감산 발표로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몇 달 동안 실행된 모스크바의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수많은 서방 금지 및 가격 상한에 따라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의 감산을 발표한 후 유가는 금요일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의 선물 마지막으로 배럴당 1.8% 또는 2.13% 상승한 86.30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지류는 원유 선물은 2.01달러로 또는 2.10% 상승한 1.64달러 상승한 79.70달러로 거래되었습니다. 감산은 러시아의 최신 원유 생산량의 약 5%에 해당됩니다. 디즈니를 살 때인가?
두 명의 시장 전문가가 주식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디즈니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5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하고 7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목요일 CNBC의 스트리트 사인즈 아시아에서 주식 매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기 위해 대결했습니다. 금은 8주차에서 7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천연가스 46%가 할인되었습니다. 4월 금 선물은 목요일 장중 최저치인 1870.9달러로 터치한 후 온스당 1878.5달러로 0.65% 하락했지만 8주 동안 7번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간 대비 0.1%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2023년에 거의 3% 상승했습니다. 3월 천연가스 계약은 목요일 1.4% 오른 1000 입방피트당 2.43달러로 8주 만에 주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천연가스는 2023년에도 약 46%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두 번째 핵심 이슈는 디즈니 홀루 딜레마입니다. 디즈니's 홀루 딜레마. 디즈니의 CEO 밥 아이거는 이제 훌루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밥 아이거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디즈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한 후 수십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7,000명의 정리해고를 포함하여 CEO는 CNBC의 데이비드 파버의 독점 인터뷰에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매도세 속에서 디즈니 주가는 목요일 1% 이상 하락했지만 아이거의 메시지는 월스트리트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활동가 투자자인 넬슨 펠치는 페이버 아이거 인터뷰 후 CNBC에 전화를 걸어 디즈니와의 대리 투쟁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은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에 덜 집중하기를 원하는 아이거가 인기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에 대한 디즈니의 나머지 지분을 잠재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디즈니는 훌루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3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컴캐스트는 나머지 3분의 1을 소유합니다. 디즈니가 2024년에 나머지 부분을 인수할 것으로 오랫동안 예상되어 왔지만 CNBC 알렉스 샤만과 릴리안 리즈가 보고한 것처럼 아이거의 발언은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핵심 이슈, 러시아 원유 생산량 감축, 러시아 to cut oil output. 러시아는 3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씩 줄일 것이라고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함에 따라 러시아의 석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서방 국가의 금지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감산량은 러시아의 가장 최근 원유 생산량의 약 5%에 해당됩니다. 뉴스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계속했고 몰도바는 러시아 미사일이 영공을 침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러시아가 패배로 끝난다면 러시아의 경제는 석유 생산량 감소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면 폭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핵심 이슈, 아디다스의 이지 숙취, 아디다스 이지 행오버. 이 유령은 케니 웨스트로 알려진 이의 유령은 계속해서 아디다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회사는 나머지 이지 제품 재고를 판매하지 못하면 올해 약 13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인들의 공격을 했다는 케니아 웨스트 래퍼의 계약을 해지한 아디다스는
지난 10월 이전에 케냐 웨스트로 알려진 래퍼이자 패션 디자이너와 파트너십을 종료한 이후에 아디다스는 기업의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모든 이지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심각한 역격화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모든 이지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도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 래퍼의 위력이, 회사 상표의 위력이, 브랜드의 위력이, 케냐의 웨스트의 위력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5번째 핵심 이슈, 페이팔 CEO 체크아웃, 페이팔 CEO 체크즈 아웃. 페이팔 CEO인 단 술만은 올해 말에 회사에서 은퇴할 예정입니다. 그는 2015년 이베이에서 분리된 후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CEO 자리를 떠난 후에도 이사회에 남을 것입니다. 한편 이사회는 그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서치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회사가 직원의 약 7% 또는 약 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지 몇 주 후에 나온 것입니다. 활동가 투자자 엘리어트 매니지먼트는 페이팔에 대한 미공개 지분을 축적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어트 매니지먼트는 지난 여름 페이팔의 지분을 인수했지만 슐만은 CNBC의 케이트 루니에게 회사로부터 물러나라는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어트 매니지먼트, 활동가 투자자. 그 영향력이 디즈니에서도 영향력이 감지가 되고 페이팔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활동가 투자자 엘리어트 매니지먼트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주신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대박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투자이자의 실력이 늘고 또 힘이 축적되어 언젠가 폭발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대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과처럼 매일 공부하는 투자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대박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